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김경원 경향신문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김의원 아주 오늘 옷이 좋습니다. 예, 모피 가죽옷입니다. 아유, 가죽이 아주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가죽 이야기를 하려고. 네, 그래요. 사실 오늘 주제는 이제 가죽 이야기인데 보다 본질적으로는 뭐 가죽 이야기라기보다는 방한복이죠. 네. 예, 방한복인데, 자, 뭐 요즘 뭐 히트웨어다, 또 뭐 롱패드다 있었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예, 없었죠. 우리나라에는 그 뭐 아무래도 그 뭐 저 방한복 하면 소못 아니겠어요? 예, 뭐 어느 나라나 동서 네. 고금을 막론하고 네, 그 방한복 하면 두 가지뿐이 없다고 봐야죠. 하나는 가죽옷, 하나는 소못.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 뭐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소못의 두루마기 소못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 이 추위라는 거는 하나의 국민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예. 뭐 기록에서도 보면 네, 그 동사자가 해마다 예, 예. 속출했었다는 게 기록에 남는데, 얼어 죽는 거군요. 예. 뭐 심지어 조선의 말 무렵으로 이제 접어드는 네. 영조 시대만 해도 영조 때만 해도 굉장히 그래도 치세가 좋을 때인데, 예. 그때만 해도 네. 어떤 해에는 네. 100여 명의 동사를 도성 도성 안에서만 했다. 그러니까 도성 밖까지 하면은 뭐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 앞서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도성에서 얼어 죽은 사람만 100명이고, 네. 그다음 심지어 네. 궁궐의 수비대 군인들이 16명이 죽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결국 그 당시 없던 사람들은 옷을 켜켜이 예. 끼어 입는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옷을 끼어 입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속옷을 입거나 이제 가죽옷을 입는데 네.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갓옷이라고 해서 우리 갓파치라고 그러죠. 뭐 예. 저 신발 만드는 사람은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신발만이 아니라 가죽 신만은 아니라 네. 가죽 옷을 만든 사람을 모두 갓파치라고. 그렇죠.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 예. 근데 이제 솜옷이 네.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고려 시대 때 네. 문익점 선생이 그렇죠. 그냥 뭐 목화실을 갖고 왔다. 부뚜껑에다 목화실을 숨겨서.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토양에 맞는 네. 그 목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는 데는 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그랬겠죠. 걸렸고요. 그래서 조선 그 후기에 와서나 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솜이 보급이 되고 네.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방한복이 이제 뭐 소문만이 아니라 네. 근데 겹쳐서 입었다고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남자들은 속옷 두루마리 해서 입고 핫바지라고 바지를 이제 속옷으로 입었는데 원래는 그 핫옷입니다. 그게 핫바지. 예, 그게 핫바지로 이렇게 예. 바뀌었고 네. 여자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네. 그 바깥 생활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저 그냥 저고리를 겹쳐 입고 치마를 겹쳐 입고 네. 단 모자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의 경우에 뭐 조바우. 예, 조바우라 이렇게 보다 이 얌이라고 이얌, 네. 그건 내가 그저 모자, 네. 예, 그냥 귀를 가리지 않는 모자고 네. 조바우라는 건 이렇게 털 모자인데 예, 이렇게 귀까지 가리고 저 설날 보면 우리 어린애들 쓰고 조바우. 예, 예. 그다음에 또 그거보다 남바위라고 조금 있잖아요. 긴 거야 이제 남바위. 예, 이제 이렇게 목덜미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제 남바우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요. 근데 조선 시대는 누비 속옷을 많이 입었던 모양이에요. 예, 예. 근데 그 누비 속옷 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목화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예전에 이제 아메리카가 저 목화 소매 좀 네, 예, 이제 생산지고 원래는 이집트가 대생산지입니다. 좀 따뜻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토양은 잘 안 맞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누비 속옷 가격도 꽤 비쌌을 것 같은데요. 엄청 비쌌습니다. 네. 그 황윤석이라는 분이 쓴 네. 책에 이제난고라는 게 있는데 네, 네. 그 책에는 고급은 한 4량 정도 되고 네. 보통의 것은 한 2량 정도 된다. 근데 네. 어떤 책에는 또 비싼 거는 10량까지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4냥, 2냥, 뭐 그게 우리나라 현재 얼마쯤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쌀로 이렇게 네네. 환산을 해서 보면 네네. 지금의 돈으로 하면 한 두 량이 네. 한 10만 원 정도로 예상이 한 되고 양이 한 5만 원 정도 예. 내보면 되겠군요. 예. 예,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돈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그땐 식구들이 뭐 많지 않죠. 그렇죠. 10명 예.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누구 혼자만 그 옷을 입는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고 아버지만 입으면 되지. 그래서 속옷을 입는다는 거는 네. 매우 잘 사는 뭐 양반들이나 뭐 입었지 보통 사람들은 입기가 대단히 어려웠었던 그러니까 것이죠. 그 옛날 참 그 일반 서민들의 삶이라는 건 참 비참한 예. 거였죠. 근데 가장 드라마틱한 속옷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 흥선대원군이 예. 그 방탄복으로 이 속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 얘기 한번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저 왜 이제 그 보면 이제 척화비 세우고 예. 척화비 세우고 이제 그 외놈들이 쳐들어올 때 그 외놈이라는 건 일본 외놈도 있습니다만 양이도 양, 있죠. 예. 와할 때 이제 그 총알을 막기 위해서 속옷을 입었던 기록을 속옷을 봤어요. 엄청나게 두껍게 해서 입으니까 네. 총알이 이 속옷을 뚫지는 못했답니다. 그때의 화력이라는 게 뭐 그렇게 그 대단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 총알에 맞으면 불이 붙었어요. 마찰열 때문에. 예. 그럼 이거 돌아가면서 예. 이제 불이 붙고 또 네. 그러니까 정작 이 총알 때문에 사상자가 난 게 아니라 네. 화상을 입어서 타 죽거나 아니면은 그 불을 끄려고 물에 빠져서 죽는 이런 익사자가 속출하고 코미디다. 예, 코미디고 그러니까 솜에 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그냥 뭐 그 무게는 뭐 말할 수 없죠. 그래요. 그러면 저 뭐 조선시대 때 가면 소문 말고 또 대표적인 옷이 앞서 말씀하셨던 바로 가죽 옷입니다. 예. 자, 가죽 옷 말씀해 갓 주시죠. 옷이죠. 갓. 네. 예. 근데 이 갓옷의 재료는 네. 지금 뭐 호랑이, 네. 표범, 오소리, 수달 네. 뭐부터 네. 개, 개. 또 쥐 쥐. 예, 이런 것까지 뭐 얼마나 추웠으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만들어 입었는데 네. 그때 그래도 이 가죽 옷으로 그 방한복을 입는다는 것은 네. 대단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네. 하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옷이고 네. 그 옷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캐나다 구주 그런 거는 또 그 뭐 고요태 털, 늑대 털 이런 걸로 만든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디예요? 프렌체 피크 뭐 이탈리아 그 유명한 브랜드 아이, 몰라요, 저는. 이런 데서는 밍크 하나 만드는데 예. 그 밍크가 하나 뭐 20마리 정도 뭐 수달로 수달. 만드는 이런 것들은 수달 가죽 예, 유명하죠. 뭐 예.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대단히 이게 그 부의 상징과 같은 건데 네. 그것을 또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주는 아무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혹시 뭐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네. 리탕계의 난이라고 아시죠? 네, 네. 그때 이제 리탕계라는 사람이 네. 함경도 쪽에 살던 여진족인데 네, 네. 우리 조선에 이제 귀화한 사람입니다. 네, 네, 네. 그때 뭐 그 여진족들이 많이 귀화를 하고 했는데 네. 그 귀화한 사람들을 번호라고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탕계가 난을 일으켜서 거의 1년 동안 뭐 그 관군과 대치를 하고 네. 뭐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그 당시 함경도에 있던 누구죠? 그 조선 관리. 관리가 예. 최몽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예, 뭐. 근데 최몽진이 네. 자기 처백에게 주기 위해서 네. 이게 뭐 고급 그 모피로 만든 가죽 옷을 네. 두 벌을 만들어서 받으려고 했대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예, 예. 이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본질적으로야 네. 그 뭐 차별에 옷 때문에 대한 그랬겠어요. 차별에 기본적으로 대한 조선 관리들이 여진족에 대한 착취나 차별과 예. 착취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값이라는 게 예. 어마어마해서 네. 명조실록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네. 쌀이 60가마. 명조실록에 보면은요. 명조는 저 보면 선조보다 앞입니다. 그러니까 명조 때 호랑이 가죽 한 장이 쌀 60가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호랑이. 네. 요즘 쌀 한 가마는 한 20만 원 하잖아요. 네. 20만 원 곱하기 60가마면 얼마야? 아니죠. 20kg가 그런 거니까 옛날에는 80kg니까 아니, 요즘 쌀 한 가마니 저 20만 원이에요.
그 20kg 네. 80kg짜리가 예, 그렇습니다. 80kg 예, 기준은 20만 원이니까 예, 그렇군요. 20만 원 곱하기 하면 1,200만 원이네요. 예, 그게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근데 예. 표범 가죽은 더 비싸고 예. 그 단비가 또 그렇게 제일 비싸요, 단비가. 제일 비싸죠. 그 예전에 아까 보내주신 기록에 의하면 연산군도 장록수에게 예.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 단비 가죽 옷을 제작 맡겼다. 네 벌이나 맡겼다고 하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단비로 그 갓옷 예. 하나만 더 단비가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 뭐 소 같은 거 뭐냐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갓옷 한 번 만들기 위해서 60마리 단비 가죽이 필요하다요. 예. 그래서 우리 효종 때 유명한 러시아 정벌, 라선 정벌이라고 그러죠. 라선 정벌도 그 단비 가죽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하는 설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네. 왜 그러냐면은 네. 러시아가 그때 제정 러시아 이전의 러시아를 뜻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우랄 산맥을 넘어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이제 넘어오면서 네. 그 확장 정책을 쓰는데 사실은 이 모피가 네. 러시아의 영토 확장의 그 제1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숭화강, 네. 그 송화강까지 예. 우리 전에 뭐 네. 그 한번 흑룡강청 얘기하면서 그렇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러시아와 중국 청나라와의 국경이라는 것도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청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효종은 아시다시피 그 청나라의 그 뭐 볼모로 잡혀가 있어서 공림대군이죠. 예. 그 청나라에 대한 뭐 이렇게 증오심. 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고 네. 또 그게 북벌 정책도 펴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침 청나라가 물론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이었지만 청나라가 요청해 왔기에 네. 러시아의 군을 이제 정벌하러 숭화강까지 우리 군이 조총과 함께 네. 그때도 우리 조총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있었습니다. 예, 함께 한 200여 명을 두 차례에서 보내서 네. 러시아 군을 물리치는데 조선군이 네.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우리가 모피를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러시아가 모피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내려와서 네. 청나라가 그걸 막으려고 우리한테 군대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제 옷 하면은 네. 이제 갓옷, 다음에 이제 면화, 목화옷 얘기했는데 종이로 만든 옷도 있다면서요. 우리나라는 종이로도 네. 그 가구도 만들고요. 네. 심지어 요강이라든지 아니면 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난 아까 보내준 자료 보고 요강하면 그 어디 쉬는 데인데 그 종이에 물에 젖은 꽝인데. 젖지 않습니다. 그거를 압착시켜 가지고 네. 말리고 굳히고 뭐 또 다시 이런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나무보다 이게 종이가 본질이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굳히고 하니까 더 나무보다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저 도자기로 만든 것들은 깨지기도 쉽고 새로 만든 거는 뭐 무겁기도 한데 훨씬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구로 많이 종이를 가지고 만들었고 조선의 그 종이 공예는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쓰다 남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솜 대신에 옷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솜이 날리지 않고 뭉치지 않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편편해서 옷 모양을 옷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낙복지 얘기하시는군요. 낙복지가 이제 그런 건데 심지어 그때 누구죠? 뭘 찾아요? 인조 때. 인조 때는 그때 바로 이제 정호 묘난이 있고 난 뒤인데 그 해인가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 그 서북 쪽에 이제 우리가 방위를 이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도 엄청 추웠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조가 그 우리 저 옷을 나왔네요. 소못 500벌과 낙복지 400장을 서북 변방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무튼 종이 뭐 장계라든지 뭐 쓰고 남은 종이들을 다 모아서 궁으로 다 모아서 그 쓰게 모아두게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군복에 넣는 그 종이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이 보니까 예전에 어디 읽다 보니까 종이로 만든 갑옷은 총알이 뚫리지가 않는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캬캬캬캬 뭐 수십 예. 30장 이상 갖다 붙여갖고 압착을 해서 총알이 휘말려갖고 뭐 뚫리지가 않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이나 일본이나 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한복은 두 가지일 뿐이 없다고 네. 뭐 재료에 관한 이야기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록에 보면 군데군데 네. 우리가 중국보다 네. 우리가 옷을 만드는 기술이 낫다, 못하다,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 비교되는 게 네. 소목과 이제 갓옷입니다. 네. 그걸 보면은 중국이나 우리나 뭐 비슷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일본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네. 일본에는 한텐이라는 네, 옷이 한텐. 있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 루비 옷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대신 조금 특색이 있는 것은 네. 그 호주머니가 있고 네네. 끈이 있어서 예. 이렇게 앞으로 여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네. 요새 반 코트라고 방한용 방한용 방코트. 젊은 애들이 그 패딩이라고 그러나? 예, 예. 패딩 비슷한 거군요. 예, 그 패딩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예, 예, 예. 그거 솜 대신에 이제 뭐 예. 털을 집어넣는 넣은 거지. 것이니까. 예, 그렇죠. 아까 솜옷 말씀할 때 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솜만이 아니라 그 전에는 아까 목화가 뭐 결국 조선 후기부터 이렇게 이렇게 널리 쓰였죠. 네. 그 전에 이제 종이도 집어넣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죠. 털 그러니까요. 동물 털도 집어넣고, 개털도 집어넣고. 예, 가죽 이 조각들도 이렇게 내서 집어넣고 예, 예.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일본도 그 한텐이라는 게 네. 루비 옷을 만들고 그 속에 솜을 집어넣어서 만든 네. 것인데 예, 예. 우리의 것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루비 옷이 있고 그렇죠. 그러죠. 근데 조금 재밌는 것은 하나 보루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것은 뭐냐면 그 조각낸 네. 천으로 네.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더기 옷이라고도 일명하는데 그것을 곁대고 해서 만들기 때문에 네. 그게 방한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이번에 방한복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보니까 이제 올해는 보면 좀 오늘 뭐 특별히 보니까 뭐 좋은 뭐 가죽 옷 입고 왔습니다만 아직 오늘 이제 1월 10일 저녁인데요. 아직까지 눈이 안 왔습니다. 예. 서울에. 변변한 눈이라고 오지도 않았고 날이 포근해요. 소환이 지난주에 있었죠. 그래 아니 이번 주였죠. 소환 6일 이번 주인가요? 예, 예. 근데 소환추위라는 거는 좀 예. 무섭기로 동장군이 무섭기로 한데 예, 이번엔 오늘 아침 뭐 어떤 신문 일면 사진을 보니까 네. 제주도에 동백꽃이 만발한 사진을 게재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상 기온이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감기 걸리기 쉬울 뿐더러 또 나라에도 별로 좋은 일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